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화학이 이끈 화학솔루션 실적. 하반기 그린에너지 빛볼까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 하나솔루션 65년 8월 설립된 한국화성공업을 전신으로 2020년 1월에 하나케미칼 그리고 하나큐셀앤드 첨단 소재를 통합해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사업 부문으로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석유화학 산업 기반 제품을 생산하는 케미칼 부문, 그리고 글로벌 그린에너지 토탈 솔루션의 큐셀 부문, 그리고 경랑 복합 소재, 태양광 소재,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첨단 소재 부문,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나 갤러리아 그리고 하나 도시개발 흡수 합병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실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9조 1,950억 원, 영업이익은 5,492억 원, 당기순이익은 3,017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 대비 매출액은 2.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9.4%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 2조 4,043억 원, 영업이익은 2,546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9%와 그리고 52.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석유화학 사업의 호조와 또 갤러리아 광교점의 자산 유동화 등으로 3,85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0% 넘게 급증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솔루션 관계자는 2분기에도 케미칼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요 선지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 증가와 또 발전소 자산 매각이 진행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적 호조를 보여준 하나솔루션, 이번에 미국에서 태양광 제조업체 지원 법안이 발부되면서 이 태양광 사업에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이 하나솔루션인데 이 최근에 이 하나솔루션의 이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회사의 이 사업 부문, 케미칼 사업 부문, 큐셀 부분, 그다음에 첨단 소재 부문에 이 기타 유통이 또 있거든요. 유통과 부동산까지 2021년도 올해 4월에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을 담당하는 유통 서비스 사업 부분과 하나 도시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이 두 개의 이 사업 부문을 흡수 합병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다소 좀 우리가 이 사업의 어떤 관점에서 최근에 어떤 이 대기업들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선별되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 업종별로 좀 이게 나누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하나솔루션은 이 다소 좀 복합적인 어떤 사업 행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케미칼 사업 부분은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큐셀 부분, 그 다음에 이 소재 부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유통 서비스 부분과 이 부동산 개발 이 부분까지 사업을 좀 더 이게 확장하는, 다소 이런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각화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아마 제가 좀 추측하기로는 사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례를 좀 봤을 때 이 대기업들의 어떤 이 후계 구도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 부문이 이 통폐합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 어떤 이런 지배 구조의 향후에 어떤 중요한 어떤 위치선상에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해줄 것 같다라는 이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은 지금 이 반기,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좀 앞두고 있는데 1분기까지의 지금 최근에 매출 2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546억, 영업이익이 한 52.4% 좀 증가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 부분의 어떤 영업이익의 어떤 이 실적을 개선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태양광 사업 부분의 어떤 실적 개선은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자, 뭐냐면 지금 태양광 모듈 판매 사업은 지속적인 어떤 적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 이 주도 하에 이 그린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좀 부각받고 있지 않습니까? 풍력, 태양광,
이 수소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데 자, 이 중심에서 이 선봉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과거 한 10년을 우리가 이전으로 봤을 때 태양광에 대한 막대한 투자 이후에 사실 이 재작년까지는 이 태양광 업종에 이 침체기가 좀 있었고 웅진그룹의 경우에는 이 태양광 이 사업 부문의 어떤 이 적자 지속으로 인해서 그룹의 자금난까지 이제 초래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소 조금 이 적자폭을 좀 만회하고 실적의 어떤 이 호조 즉 경상 흑자를 좀 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즉 뭐냐면요. 태양광의 경우에 이제 이 셀과 모듈 사업의 수익성이 지금 악화된 이 상황이 이미 바닥을 좀 다졌다. 그리고 셀과 모듈 가격이 현재 인상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어떤 정부 투자 및 이런 이 집중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서 이 하나솔루션의 어떤 이 수익성, 태양광 모듈 사업 부분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 태양광 제조업체 지원 법안이 발부되면서 굉장한 또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이게 충분하게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제 CS 윈드 종목을 좀 다루면서 풍력 타워, 그러니까 풍력 에너지의 이 사업 부분의 역량을 단순하게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공약사항이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서의 어떤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유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소 이 태양광이라는 부분은 어떤 시작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태양광 에너지의 최대 단점인 태양광 셀판의 어떤 미세먼지나 이 먼지 등 자 이게 유지보수 관리 비용들이 좀 상당수 좀 많이 들어간다는 이 단점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장세를 좀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가 시중에서도 요즘 뭐 이게 고속도로 타고 가거나 지방이 좀 내려가다 보면 뭐 이 태양광 에너지 이 기판이 맞아요. 설치되어 있는 그런 광경들 좀 우리가 많이 네, 볼 수 있어요. 목격을 하게 되고 농가나 이런 이 시골 같은 데 가도 충분하게 맞아요. 태양광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은 그렇지만 이 광활한 대륙을 갖고 있는 이 땅덩이가 이제 큰 나라들은 거의 뭐 일정 이 평단 이 뭐 수십만 평의 이 태양광 셀판을 좀 두고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는 그런 어떤 투자의 흐름도 좀 있는 만큼 다소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이 수익성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이 하나종합화학의 상장 지금 모멘텀이 하나 있었죠. 지금 자회사인 하나종합화학의 이제 상장 시 지분주 평가는 있다. 이제 하반기 IPO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이익이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좀 바뀐다면 회사의 외형 구조는 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 회사가 50%를 보유한 YNCC의 장부가가 지금 현재 3,701억인데 올해 이 증설 완료 이후에 이 국내 NCC 업체의 3위의 지위를 좀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태양광 큐셀 부분의 사업 부분이 만성 적자 구조에서 흑자로 좀 전환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관전 포인트 하나와 하반기 한화 종합 화학의 상장 추진에 따른 어떤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 이익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YNCC 지분 장부가의 어떤 상향 조정. 자 이런 세 가지 모멘텀으로 하나솔루션의 어떤 주가 상승 전망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외형 가치를 확장을 꾀하는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대표님? 예, 지금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죠. 자, 지금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탄탄한 일봉상의 어떤 저가의 영역 때는 18,000원 구간이었어요. 작년 2019년도 부분을 좀 빼고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봉 주가인데요. 자, 지금 저가 영역 때는 19,000원, 19,000원대, 18,000원대 영역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상승했던 이 원동력, 작년 하반기에 자, 그린 에너지 관련된 사업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됐고,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투자했던 수소차 업체죠. 니콜라의 지분 투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작년에 주가 하반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가 이후에 재료 소멸 관점인 니콜라의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좀 다소 조정받는 흐름이 좀 있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세를 가져왔었던 원인적인 부분은 수익성의 개선이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솔루션의 크게 이 두 가지의 미래 먹거리는 그린 에너지 부분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인데, 자, 두 가지 사업 부분이 태양광의 어떤 적자 지속에서의 어떤 흑자 갱신할 수 있는 이 사업적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 수소차 시제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개막을 앞두고 나서 이 모멘텀이 충분하게 실적적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 이런 이 관전 포인트 때문에 하나솔루션 어찌됐든 이 조정 이후에 주가는 지금 현재 견고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에 지금 이 탄탄한 지지대는 45,000원 부근인데요. 45,000원을 지금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추세 상단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좀 다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은 좀 있었지만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회사채 1,000억을 좀 유치하면서 1,000억이 아니라 3,000억을 유치하면서 이 차입금 상환의 목적으로 3,000억 원의 발행을 모두 이제 마치면서 조달에도 좀 성공한 하나솔루션의 향후 이 전망들은 현재보다 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이제 시간적인 어떤 예측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 타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대표님? 지금 이 추세선상에서 지금 이 1월 달에 최고가였던 58,000원, 이탈해서 지금 51,000원을 지금 하회하는 지금 46,50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봉상의 이 탄탄한 영역된 45,000원을 좀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42,000원에서 자, 요 구간입니다. 46,000원, 42,000원에서 46,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자, 요 구간입니다. 네. 42,000원에서 46,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비중 5%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42,000원을 하회한다면, 자, 요 구간까지입니다. 37,000원부터 42,000원 구간, 37,000원에서 42,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이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태양광 모듈 판매 사업, 그리고 하나 종합화학 상장 추진, 그리고 YNCC 장부가 상향 조정 모멘텀으로 외형가치 꾀하는 하나솔루션 살펴봤는데요. 타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보수적으로 봤을 때 42,000원 선에서 46,0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5% 미만으로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2,000원 하회한다면 37,000원에서 42,000원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추가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바로 두 번째 기업 살펴볼 텐데요. 피플바이오입니다. 네, 미국 치매 치료제 승인으로 피플바이오 수혜 주목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2002년 9월 설립돼 2020년 10월에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상장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은 퇴행성 뇌질환 등의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제품이 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의 경우 보건소, 그리고 건강검진센터, 병의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채널별 유통, 그리고 영업을 담당할 수 있는 협력사 파트너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개별 기준으로 매출 5억 원, 영업 손실은 44억 원,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42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 대비해서 매출이 43.3% 감소, 그리고 영업 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8.4% 그리고 5.7%가 증가한 겁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8,800만 원, 영업 손실은 13억 원, 그리고 분기 순손실은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회사는 지난해 기술 성장상 특례 상장 기업의 특성상으로 재무제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는데요. 네, 피플바이오가 이번에는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 전환사채와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380원의 자금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동시에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6월 21일 그리고 바로 어제 오늘까지 해서 좀 정정 공시는 나왔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과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발행 전체 금액은 250억 원입니다. 자, 250억 원의 이 자금을 유치해서 150억 원은 운영자금에 좀 사용할 예정이고 10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 자, 사채의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을 모두 자, 제로입니다. 자, 무이자로 좀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 이런 배경에서는 충분하게 투자자가 향후 수익성에서의 어떤 이 시세 차익을 좀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 투자 메리트 관점에서, 자, 무이자의 이 전환사채 이 투자금 유치는 굉장히 다소 좀 이례적인 사실이다라고 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발행 사채 내역의 발행 대상자를 보면 한양증권 외에 개인과 기관을 좀 이게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운영자금, 자, 연구개발 비용으로 50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운영자금으로 100억,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즉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0억을 좀 유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환사채 조달 자금은 5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 그 다음에 100억 원의 마케팅 비용, 그리고 100억 원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겠다. 즉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사는 유상증자 결정도 같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회사는 21일, 같은 날 21일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58만 1,082주의 자,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게 된 건데요. 자, 우리가 유상증자는 이 보통 주식과 기타 주식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보통 주식의 경우에는 일반 주식을 우리가 일반 주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기타 주식의 경우에는 우선주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상환 우선주 58만 1,082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자,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의 100억,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의 30억 원을 좀 배정하겠다. 자, 그렇다면 아까 250억 원과 130억 원, 380억 원의 자금 조달이죠. 네. 자, 전체 380억 원의 이 3호 전환사채 250억, 130억 원의 CPS, 즉 전환우선주를 좀 발행하는데,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용을 좀 보는데, 마찬가지로 운영자금의 이 마케팅 비용으로 30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100억을 취득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고, 자, 배정 대상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대상자가 주식회사 아이마켓 코리아, 나우 일자리 창출 펀드 1호, B&H 4호, 기술 금투 4호 조합에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기관 투자자와 자, FI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의 이 피플바이어 380억 원의 투자, 자, 이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매출액이 올해 1분기는 880만 원에 좀 불과합니다. 영업손실 13억, 분기순손실 10억. 회사의 어떤 이 실적 가치에서는 좀 비교할 수 있는 여유는 없다. 없죠. 그런데 우리가 피플바이오를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최근에 이 미국에서 시판 허가가 완료된 이 치매 치료제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바로 피플바이오는요,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의약품인 치매의 이 조기 진단을 가능케 하는 혈액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대표님, 네. 이게 또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 아두카누맙의 이 조건부 승인 이후에는 치료제 개발 시장에 또 관심도 많아졌고 또 속도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미국에서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여건이 좀 바뀌었다. 지금 이게 아두카누맙의 승인으로 인해서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 항체, 좀 어렵네요, 발음이. 아밀로이드 베타 네. 항체 치료제 부분에 이 추가적인 시판 허가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수혜가 좀 있느냐. 자, 피플바이오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아두카누맙의 어떤 이 치료제를 우리가 이 투약하기 이전에 내가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닌지 유무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단 제품. 그렇죠. 그래서 이게 PET라고 불리는 이 검사 비용이 상당수 이제 많은 비용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피플바이오의 이 혈액을 통해서 이 조기 진단하는 이 개발 시약이 조금 이 선제적으로 좀 먼저 적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적인 어떤 비용의 그러네요. 메리트가 반사 수익으로 좀 이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된다. 지금 이 증권가에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가가 56,000달러로 좀 높게 책정이 됐고 PET 검사 비용 자체도 상당수 고가인데 맞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덩어리 진단에 가장 좋은 이 표준 요법은 이 혈액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변형될 경우에 즉 혈액 진단으로 먼저 이 판단 유무가 좀 가볍게 먼저 1차적인 판단 정확도가 좀 높아진다면 충분하게 이 시장에서의 치매 치료제와 이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한 것이다 라고 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기 진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만큼 시너지 효과도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기대해도 괜찮겠죠? 예, 지금 이 피플바이오가 지금 현재 이 성장성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거는 실적은 없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이 미래 가치를 보고 심사를 통해서 이 시장에 좀 입성을 한 그쵸. 건데 그렇다면은 뭐 뭐 10년, 20년을 그렇게 실적이 없이 가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자, 정해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충분하게 연구 개발을 하고 펀딩을 받아서 회사가 점진적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시장적인 여건을 좀 갖고 있지만 이후의 상황에서는 회사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점. 그런데 이 노력이 가시화가 됐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 피플바이오의 국내 검진센터의 진입이 내달로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매출은 한 10억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한 90억이고요. 2023년도에는 총 300억 원 미만의 검사 비용에 대한 어떤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다. 자, 이게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초도년도에 어떤 적용 매출은 10억, 그 다음에 내년에 2022년도가 90억, 그 다음에 2023년도에 300억, 한 250억 이상의 어떤 실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하고 있고요. 연간 50만 명이 이 알츠하이머병의 어떤 검사가 좀 가속화된다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이 검사 비용이 이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이 보험 적용이 좀 가시되면 충분하게 어떤 이런 이 매출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적인 여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일봉상의 어떤 저점 영역 때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는 지금 추세적인 하단인 2만 원을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이상에서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은 2만 5천 원 구간을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무상증자라는 이 단기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다가 현재는 환금성이죠. 주가가 가치가 좀 희석되는 이 구간인 6월 구간에서 지금 주가는 박스권 내에 이제 진입을 한 이 구간인데 자, 타점은 여기입니다. 지금 회사의 어떤 성장성, 어떤 이 실적 가치의 변화, 훼손이 없다는 가정하라면 지금 2만 1,000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 2만 1,000원에서는 2만 1,000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저는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치매 치료제 승인 수혜로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되는 피플바이오 살펴봤는데요. 타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2만 1,000원에서 2만 5천 원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바로 동원금속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주가 급락 어쩌나 살펴볼 텐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71년 4월 동원산업사로 설립되어 95년 11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동사는 도어 프레임류,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프레임,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이 3,694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41억 원, 당기 순손실은 1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19.1%가 감소했고 또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실현하며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네, 동원금속은 3월 말에 결산 법인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였는데요. 어제였죠. 21일 동원금속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하락세를 보였는데 대표님, 이 감사보고서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난 3월 또는 이제 4월 초까지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슈가 이 상장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다. 감사보고서의 어떤 지연 제출 또는 감사 의견의 어떤 영향적인 부분은 회사의 상장 폐지와 직결적인 어떤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어떤 요소입니다. 지금 먼저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동원금속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기타 경영사항을 통해서
이 감사보고서의 제출 지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외감법에 의해서 회사는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6월 29일 날 예정되어 있던 36회 정기 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고 6월 29일이면 잠깐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6월 29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하니까 감사보고서의 제출 마감 시간은 22일, 일주일의 전날인 21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산일이라고 해서 좀 헷갈립니다. 공시라는 게 우리가 좀 날짜 기준일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6월 29일 날 이 동원금속이 주주총회를 하는데, 자, 일주일 전은 22일이 되겠죠. 그런데 일주간 전이라는 이 용어는요, 일주일이 된 전날, 즉 8일째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21일까지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바로 어제 제출하지 못해서 지연 제출에 대한 기타 경영사항을 이제 공시하게 된 겁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받은 당일에 공시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연결 대상 회사, 해외 자회사 중에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재무제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즉 해외 자회사로 자회사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감사가 좀 원활하게 좀 수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시를 좀 하나 더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지연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업 보고서까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자,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계법인 외감법에 의해서 정기주총 일주일 전에 회사에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직 제출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보고서를 부득이하게 좀 연장해서 좀 제출하겠다라는 이 기한 연장 신고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 리스크가 정말 이렇게 공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이렇게 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기된 게 맞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던 기업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참 이게 뭐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지금 동원금속이 좀 다소 좀 의아할 겁니다. 이 회사는 갑자기 왜 6월 달인데 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왜 6월에 내지? 원래 3월 달에 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회사의 어떤 사업연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간의 우리가 결산기를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1월 1일 날 이게 설립이 돼서 12월 31일 날 이 종결을 마치는 법인들이 좀 있지만, 중간, 그러니까 1년 중에 만약에 6월 달에 설립할 수도 있고요. 3월 초에 설립도 할 수 있고, 뭐 4월 달, 5월 달, 뭐 각각의 어떤 설립 연도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원금속의 경우에는 설립일이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료일이 3월 31일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어떤 이 회계 기수가 다소 좀 적용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6월 30날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제출 이 기한을 이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주총회 일주일간 전에도 감사보고서를 좀 내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감사 의견에 어떤 중대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코로나도 좋고 다 좋은데 기타의 해외 자회사 있는 법인들도 이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실망 매물로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지금 연 3일째 급락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자, 동원금속 오늘 종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주가가 지금 7.1% 하락한 1110원에 좀 마감을 했는데, 자, 3거래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250원에서 3.2%, 1%, 7%. 지금 단기에 한 11% 정도, 12% 정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요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어떤 이 불안감이 좀 조장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사항에서 어떤 반기 검토 보고서 상에서 이 회사의 어떤 감사 리스크가 좀 감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객관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게 상장 폐지 요건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사고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그래도 이 가시하던 어떤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즉 한 일주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는 좀 제출될 것이다. 그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팔아야 됩니까? 네, 어떻게 자, 이 해야 부분이 되는지. 좀 되게 난감한 거예요. 예측이 되는 종목도 있고 예측이 되지 않는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이 최근에 우리가 이 잠정 실적을 좀 보면
매출 3,694억, 영업손실 41억, 그 다음에 당기 순손실이 한 145억인데 막대한 어떤 잠식 요건을 좀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 중에 이 부채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계속 사업에 대한 어떤 의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참 잘 판단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리스크도 있고 또 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인 만큼 물론 투자자분들께서는 불안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심란하시겠지만 짚어주신 사항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서영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하게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